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4년 만에 이혼하고 현재는 혼자 여유로운 한강뷰 아파트에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올해로 2년 되어가고 있고요.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는 정말 편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원했던 제가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도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셋까지도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아이는 싫다고 해서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철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 결혼 전엔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결혼 후에는 단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남편의 순수함과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에 반해 결혼을 했고 연애할 때는 마냥 좋게만 보였던 그것이 결혼 후에는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인데 남편은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게 저희 부부에 맞지 않는 점이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둘 다 가전 형편이 비슷했는데 둘 다 어려운 집에 나고 자라서 결혼을 포함 양가의 어떤 도움도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둘이 힘들게 다니긴 했지만 대학을 나왔고 또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둘이 힘을 합해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물론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도 있었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 내 집 장만을 하고 싶다는 꿈 때문에 신혼임에도 많이 팍팍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그 점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는 하루빨리 내 집 장만을 해서 남편을 설득해 아이를 낳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는 건데 남편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다며 저에게 궁상맞게 살지 말자고 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아끼는 게 궁상맞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아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함도 없었는데 천천히 돈을 모아 나이를 먹어서라도 집장만을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기는 집 없이 전세살이만 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언행 불일치라고 그런 사람 치고 남편은 꿈이 크기도 했었네요. 자기는 꼭 노년엔 마당 넓고 텃밭도 있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걸 싫어하면서 그런 노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건 뭐 돈을 벌긴 싫지만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물론 돈을 아끼는 생활이 좀 팍팍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또 꿈꾸며 지금의 노력의 의미를 상기시키려고 하는데 남편하고는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는 것까지만 죽이 잘 맞더군요. 자기야, 이 사진 좀 봐. 집 진짜 멋지지? 나는 꼭 은퇴하면 이런 집에서 자기랑 살고 싶어. 자기는 텃밭이랑 정원 가꾸고 나는 그런 자기랑 우리 집을 사진으로 찍어서 유튜브하고 요즘 집에서 일상생활하는 거 브이로그로 찍어서 많이 하더라. 자기 음식하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가 키운 식재료로 음식도 만들고 사계절 인테리어 바꿔서 집도 찍고 완전 환상이지. 그래,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어머, 여기 주방 좀 봐. 진짜 멋있다. 나는 언제쯤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우리 은퇴하면 이런 데는 살 수 있을까? 당근이지. 우리가 왜 이런 데를 못 사? 나만 믿어. 내가 꼭 이런 그림 같은 집에서 우리 자기 공주님처럼 살 수 있게 해줄게.
공주님은 무슨?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뭐 하나 아끼는 노력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반면 저런 사진 같은 걸 보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더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손발도 맞아야 발전이 있다고. 그런 면에서 남편은 늘 제 걸림돌이 되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스러운 점은 집안의 경제권을 제가 잡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그것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초 확실한 정보라고 속아 저 몰래 투자를 잘못했다가 현금은 물론 5천만 원 빚까지 졌는데 그 일로 제가 남편의 급여 통장을 가져와 버렸어요. 남편 역시 그때는 가진 건 빚밖에 없었기에 망연자실한 채로 제 도움만 바라고 있었는데 속은 상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 해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과 남편이 따로 진 빚까지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긴 했지만 제가 두 사람의 수입을 관리함으로써 저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와이프한테 자기가 번 걸 전부 주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생활비만 반반 내놓고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돈을 전부 관리하면서 최대한 돈을 빨리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빚도 빚이지만 남편한테 월급 통장을 넘겨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빚도 이자 나가는 게 싫어서 제가 갖고 있던 적금 통장을 깨서 갚아버렸는데 그때는 남편 마음이 달라질까 일부러 말하지 않았네요. 게다가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소액이지만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때까진 남편 탓 하나 하지 않고 돈을 불릴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그 덕에 남편과 결혼할 때죠. 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이었어요. 남편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까지만 해도 그런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며 자기는 장가를 잘 간 남자라며 저를 비행기 태워주곤 했었죠. 그때는 그런 남편의 살가운 표현이 저는 마냥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전부 립서비스에 불과했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인지 제가 그런 면이 부족하니 살갑고 다정한 남편의 그런 성격이 좋기만 했었죠. 하지만 현실 앞에서 망상만 하는 남편은 뭐 하나 쓸모가 없었는데 남편 역시도 너무 돈에만 집착하고 아끼려는 제가 갑갑하다고 불만을 쌓아가더군요. 자기 빚을 해결해주고 결혼할 때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건 까맣게 잊고 말이죠. 그리고 그 불만의 시작은 남편이 저한테 받는 용돈이었는데요. 제 딴에는 그래도 많이 준다고 생각한 거였는데 남편은 절대 아니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아니, 내가 벌어놓은 돈이 한 달에 얼만데 용돈 50만 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100만 원은 줘야지. 사실 그것도 부족해. 뭐가 부족해? 자기 지금 현금 50에 매달 카드 한도 꽉꽉 채워서 50 다 쓰고 있잖아.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쓰고 있는 건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럼 요즘 물가가 점심만 해도 10,000원에 해결이 안 되는데 커피 마시고 저녁에 동료들이랑 술이라도 한잔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우습지. 그러지 말고 용돈을 못 올려주면 카드 한도라도 올려줘. 카드 한도가 50이 뭐냐? 카드 한도 올려주면 자기가 더 쓰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 주는 게 최대 맥시멈이야. 이 이상은 우리 현실에 안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10만 원도 안 돼. 누가 그렇게 살래? 그리고 우리 현실이 뭐가 어때서? 둘이 돈 버는데 그럴 여유도 없어? 없어. 우리 빚 갚아야 하잖아. 그렇게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언제 빚 갚고 언제 집을 사? 자기 노후에 전원주택 살고 싶다며. 그야, 노후까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나는 나중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이렇게 젊은데 이 좋은 시절에 그렇게 궁상 맞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 뭐? 궁상 맞다고? 언제는 자기 빚 생겨서 도와달라고 하더니 이젠 아끼려고 노력하는 내가 궁상 맞다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꼭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쓸 땐 좀 쓰고 살자. 빚도 다 자산이라고 했어. 자기 지금 들어가는 적금이랑 펀드만 몇 개 해약해도 우리 재밌게 살 수 있겠다. 주말에 여행도 가고. 누가 들으면 내가 진짜 살인고비인 줄 알겠다. 우리 지난주에 당일치기이긴 했지만 바다도 보고 칼국수도 먹고 왔잖아. 그런 데이트도 하고 할 건 다 하고 사는데 왜 그래? 그때도 그래. 난 조개찜 먹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비싸다고 칼국수 시켰잖아. 나는 그런 게 싫다고. 자기가 그러면 내가 무슨 낙으로 밖에서 돈을 버니? 나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게 나만 좋자고 그래? 우리 같이 좋자고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 몰라. 나는 가끔 자기 보면 옛날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서 싫어.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 그래, 딱 한 번 사고 쳤다. 그래도 내가 벌잖아. 자기 연애할 때는 안 그러는 것 같더니 결혼하고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나는 결혼 전에도 불필요한 돈은 안 쓰고 살았어. 그리고 천년만년 우리가 이렇게 월급 받고 살아?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내가 돈 쓸 일에도 아끼겠다는 게 아니고 안 써도 되는 돈은 아끼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려워. 아니,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한 건 맞지만 건수 잡았다는 듯 이러면 곤란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월급 자기한테 맡겼겠어? 뭐라고? 지금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자기야말로 원래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었니? 내가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잖아. 아이씨, 됐어. 이건 뭐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지. 나는 자기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쪼잔한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뭐라고? 자기 지금 할 말 다 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아, 네. 이젠 가르치기까지 하냐? 왜? 네가 나보다 더 버니까 내가 막 하찮아 보이고 그래? 그럴 거면 그냥 내 월급 통장 다시 내놔. 전날 이후 남편은 걸핏하면 저한테 자기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한 번 돈 사고 친 사람이 두 번 안 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빨리 남편 빚을 갚으려고 제 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약이 올라 더 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의 일이 결혼하고 2년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 저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고 그땐 애도 없으니 그냥 이혼을 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니 그때는 결심이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서로 다투고 나서는 어쩐지 남편이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는 눈치였는데 그 모습에 점점 상처받았던 제 마음도 누그러들었죠. 거기에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면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니 저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때까진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았죠. 이게 합리화인지 모르지만 원래 결혼하고 2, 3년은 많이 싸운다고 하니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일방적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 방식이 현실적으로 더 맞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른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산다면 아, 그때 와이프가 했던 말이 맞구나 하고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푼돈이라도 더 많이 모으고 싶어졌죠. 돈을 모아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돈이 불어나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내가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사면
그때는 아이 문제를 남편과 다시 상의해 볼 수 있다고 저 나름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한테도 제가 얼마 모았고 또 재테크로 얼마를 이익 받는지 공유하려 했었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제 실수였어요. 저는 남편보다 사회 진입이 빨라 호봉과 연봉이 남편보다 조금 높았는데, 남편이 결혼하고 3년 차가 되는 해부터 회사가 어렵다며 신입사원을 뺀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도 남편의 연봉은 오르지 않아 저는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어요. 빨리 돈을 더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남편의 회사가 휴가비는 물론이고 명절 떡값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으니 이렇게 어려운 회사라면 이직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 고민이 깊어갈 즈음 제 표정이 심각해 보였는지 친한 동료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친분이 있는 동료인 만큼 남편 회사가 어려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걸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회사가 있어? 남편 회사 탄탄하다고 하지 않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더라고.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힘들면 이직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남편 기분만 상하게 할까봐 좀 고민스럽네. 사실 나보다 당사자가 더 스트레스가 많을 거잖아. 그거야 그렇지. 근데 자기 말처럼 나도 회사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이직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남편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하지 않나? 남편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렇긴 한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어쩐지 좀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혼자 속 끓인다고 해결되지 않잖아. 그나저나 그 회사 이름이 뭐였지? 내가 아는 사람도 남편이 그 회사에 다닌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자기 남편 직급이 과장이라고 했나? 저는 속상한 마음에 친한 동료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워낙 믿고 의지하는 동료였기 때문에 속이라도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동료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저녁 10시가 되어가는데 전화를 했는데요. 자기야, 혹시 남편 옆에 있어? 아니,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늦는다고 했어.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자기야, 놀라지 마. 내가 아까 낮에 내가 아는 사람 남편도 자기네 남편 회사 다니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근데 그 회사 어렵기는커녕 작년에 매출 최대였단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연말 보너스도 완전 두둑하게 줬대. 얼마인 줄 알아? 무려 1,000만 원. 자기 남편이 정말 회사 어렵다고 그랬어? 저는 친한 동료의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다들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낼 때 저는 남편 기죽을까봐 제가 받은 보너스로 삼겹살 외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집값에 저도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 제 월급을 도 쪽에 적금을 추가로 들었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연말 보너스를 1,000만 원이나 받았다고 생각하니 뭔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동료는 연봉 동결도 거짓말일 거라고 저에게 남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설마 내 남편이 정말로 나를 속였을까? 월급 통장이 저한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때 미심쩍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입는 옷들이 비싸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옷들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을 때 남편이 조금 당황하는 얼굴로 당연히 자기가 주는 돈으로 샀지. 이게 복이랑 다르게 저렴해. 라고 했는데
아무리 제가 브랜드를 잘 모른다고 해도 남편 말이 수상했던 기억이 나서 저는 재빨리 옷장을 뒤져 남편의 옷에 붙은 라벨을 인터넷에 쳐서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그러자 인터넷에서 나온 가격에 저는 그만 입이 떡하고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그 옷들의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죠. 싼 건 80만 원 돈, 비싼 건 180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이걸 제가 준 용돈으로 샀을 리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의심하던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간혹 자기 비상금 만들려고 회사 보너스 같은 걸 뒤로 챙기는 남편이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내 남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보너스를 중간에서 꿀꺽한 남편들 중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꿀꺽한 사람도 있을까? 너무 약이 올랐는데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저한테 쓰는 돈이라고는 월 2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많을 때요, 그것도. 벌기는 남편보다 더 벌어도 쓰는 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그런 와이프도 속이고 남편이 저 몰래 뒤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데 그 뒤로는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그 인간은 술에 쩔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정을 훌쩍 넘기고 새벽 3시가 다 되어 2발이 아닌 4발로 집에 기어들어왔는데 저런 짐승 같은 놈한텐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고 알람 소리에 좀비처럼 일어난 그 인간에게 꿀물을 타주며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 말에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정신을 차린 듯 보였는데 그러고는 당황한 나머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통장도 모자라서 이젠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왜? 나는 그냥 자기 월급 명세서가 보고 싶다고. 월급 통장도 나한테 있는데 그깟 명세서를 못 보여줘? 왜? 왜긴 기분 나쁘니까 그렇지.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 통장 찍으면 급여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가뜩이나 연봉도 동결돼서 회사 다니는 것도 죽을 맛인데 자기까지 내 숨통을 조여야겠어? 나는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살 줄은 정말 몰랐어. 자기 돈 모은다는 건 순전히 핑계고 나 옥죄는 거 즐기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사이코야? 즐길 게 없어서 그런 걸 즐기게? 그러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명세포 보여주면 되는 일이잖아. 왜? 나한테 말한 거랑 달라서 그래? 자기 회사 요즘 완전 흑자라며. 그리고 연말 보너스도 완전 두둑하게 받았다고 하던데. 설마 자기 혼자 못 받았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친한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당황한 남편은 이제 말까지 더듬으며 아니라고 잡아댔고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저는 거꾸로 확신이 들었는데요. 보너스도 보너스지만 그 인간의 정확한 월급과 진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좋은 말 할 때 급여 명세서 보여줘. 그리고 자기 진짜 월급 통장은 어디 있는 거야? 연말에 받은 보너스는 설마 다 썼니? 누가 그래? 보너스라니. 나는 구경도 못했는데. 그리고 내 월급 통장 자기가 갖고 있잖아. 아니, 월급 통장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나? 왜 이래?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나는 억울해. 그래? 그렇게 억울하면 급여 명세서를 보여줘. 자기 말이 맞다면 못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왜 자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너 내가 우습냐? 왜? 내가 자기보다 못 벌어서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 좋아.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내가 자기가 옷 사온 가격 인터넷으로 알아봤거든? 그 가디건 하나가 100만 원이 넘더라. 아니, 그 가디건은 무슨 돈으로 샀어? 자기 카드 한도도 50만 원인데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은데 중고로 샀어. 자기 말대로 너무 비싼데 나는 돈도 없잖아. 그래서 손품 팔아서 중고 사이트에서 샀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아님 내가 중고 거래하러 가면서 자기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였어?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저렇게 노발대발하면서 자기는 절대 저한테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는 마누라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집을 나갔는데요. 시댁으로 간 건지 다른 곳으로 간 건지 3일 내내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그 모습에 저 몰래 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으로 알아차렸고 궁리 끝에 남편의 통장 내역을 조회했어요. 다행히 집에 있는 데스크탑 PC엔 남편의 공인인증서가 들어있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받는 계좌가 있는 은행을 바꿔놓은 건지 제가 조회하는 은행 사이트에서는 통장은 저에게 준 월급과 남편이 쓰는 용돈 통장 밖에는 나오는 게 없었는데요. 다른 은행 계좌까지 조회하기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엔 한계가 있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아니니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었고 저는 남편의 이메일을 뒤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온 집안을 털어서 남편의 명함을 찾기 시작했고 평소 칠칠맞지 못한 남편의 오랜 가방들엔 오래전에 넣어두고 까먹은 듯한 남편의 명함이 있었는데 거기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면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메일 비밀번호였죠.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공유하진 않았으니 그걸 알 방법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희박한 확률이긴 했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거의 통일해서 쓰고 있으니 공일인증서 비밀번호를 이메일 비밀번호로 쳐봤어요. 그러자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저는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메일로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제가 남편 월급 통장에서 받은 금액과는 다른 금액이 실수령 금액으로 찍혀 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인간이 저를 속이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연말에 받은 보너스도 확인했는데 세금을 다 떼고도 1,087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았더군요.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은 거기서 끝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나뿐인 가족 와이프를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었죠. 게다가 자기가 까먹은 돈과 제가 하루빨리 집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게 산다는 걸 알면서도 저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는데요. 그와 동시에 저 인간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3일 동안 들어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저런 큰 돈을 뒤로 빼돌렸을 때는 그냥 귀엽게 비상금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믿었던 남편한테 속았다는 점에는 달라질 게 없었죠. 그래서 저는 문제의 급여 명세서에 있는 프린트로 인쇄하고 그걸 사진 찍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이혼하겠다고 친절하게 제 계획을 적어서 보냈어요. 그러자 자기도 놀랐는지 발바닥에 불이 나게 그 인간이 집으로 돌아왔고 자기 이메일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며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데 저는 뭐 하나도 무섭지 않았네요. 그래,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자.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자기 월급 꾸준하게 올랐고 차이 계산하니까 150만 원 정도 되던데. 그럼 내가 주는 용돈이랑 도대체 얼마를 한 달에 쓴 거야? 진짜 양심도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괜히 그래? 네가 사람을 못 살게 구니까 그런 거잖아. 친구들 만나고 있으면 얼마나 쪽팔린지 네가 알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돈으로 그랬어? 내가 번 내 돈이야.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랬다는 거야? 나 혼자 동동거리는 거 뻔히 다 알면서? 그러게, 누가 그렇게 궁상맞게 살래? 내가 그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나는 애도 가질 생각도 없고 집도 전세 살아도 상관없어. 나중에 은퇴해도 퇴직금도 있고 전세 보증금 빼서 어디 폐가 같은 거 사서 귀촌하면 되지. 그 폐가는 누가 공짜로 고쳐주냐? 그리고 언제까지 전세로 살 건데 전세 보증금도 매년 올라. 이게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결국 자기 빚도 내가 갚은 거잖아. 아이씨, 지겨워 죽겠네. 내가 그 소리 왜 안 하나 했다. 사람이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통장 가져갔잖아. 됐고, 진짜 월급 통장 가져와. 싫어, 없어. 뭐? 없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니? 아니면 나 몰래 진짜 다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뭐야? 나 참, 진짜 혼자 소설을 쓰고 있네. 내가 무슨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냐? 나는 단지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 집에 통장을 두지 않은 것 뿐이야. 이렇게 남의 이메일도 뒤지는 사람인데 집이라고 안 뒤지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맡겼는데 엄마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더고, 내가 장남이고 아들인데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 내가 드리고 있었지. 남편은 뻔뻔하게 저한테 자기가 시댁에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한테 말해봤자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시어머니랑 짜고 그러기로 했다는데 손이 달달 떨리는 것 같더군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이 일에 시어머니도 동참하고 있었다는 게 저한테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 역시 이미 다 까발려진 마당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앞으로 계속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월급 통장이 생활비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살아. 그럼 자기는 며느리 노릇 잘하는 거고 나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살 수 있으니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자고. 자기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나는 자기처럼 구질구질하게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너랑 그러고 산대. 나는 너같이 사람 속이고 딴 주머니 차는 인간이랑 더는 못 살아. 어차피 이제 와서 진짜 월급 통장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올 테고. 나 역시 너 같은 거랑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거 싫거든. 그러니까 피차 원해서 하는 이혼으로 합의 이혼하자. 우리는 애도 없으니까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거야. 누구 맘대로. 나는 이혼하기 싫어. 자기처럼 악착같이 돈 안 쓰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딨다고. 뭐? 그럼 너는 쓸 거 다 쓰고 나만 악착같이 살면서 내가 모은 돈으로 같이 살자고? 그럼 안 돼? 우린 부부잖아. 사랑해서 결혼했고.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야. 와, 남편한테 저 소리 듣는데 진심으로 소름 끼쳤어요. 그동안 속은 시간도 너무 끔찍했고 이젠 낯짝도 두껍게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 인간도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저는 신뢰가 깨진 마당에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남편의 급여 명세서랑 제가 갖고 있던 남편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다고 상담했고, 변호사님은 돈을 떠나 이건 부부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지체할 이유가 없어.
바로 진행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집을 빼고 싶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전세 명의도 제 앞이라서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셨죠. 다른 이유를 얘기해도 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서 집을 내놓아야겠다고 그냥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집주인은 무슨 일이 있냐고 하시면서 부부간의 문제이니 알겠다고 하셨는데 집주인분도 이혼하신 경험이 있던 분이라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따로 전화를 주셔서 돈이 급한 거면 자기 돈으로 일단 보증금을 빼주겠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동안 들어놓은 적금과 펀드 같은 것들이 기간이 다 되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시점이었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차차 생각하고 싶어서 일단은 만기가 되는 대로 모두 통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렇게 보증금과 그동안 모은 돈들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이 이혼 소장을 받아든 남편이 자기 집에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시어머니한테도 감정이 좋지 않아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문자로 전화를 받으라고 따지듯 보내셔서 제가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결혼이 장난이니? 당장 이혼 소송 없던 일로 해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사람 통장이랑 그동안 따로 받으신 돈 저한테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은 저를 2년 가까이 속인 사람이고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이가 그러고 싶다고 해도 어머님이 말리셨어야죠. 제가 이 꼴을 보려고 어머니 아들 빚도 갚아주고 그런 줄 아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네 돈으로 우리 아들 빚 갚아줬는 줄 알겠다. 네가 우리 아들 돈 가지고 대신 갚은 거잖아. 아니요. 저 이자 나가는 걸 싫어서 제 돈으로 갚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급여 합쳐서 관리한 거라서 따로 챙긴 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갚은 게 맞죠? 결혼할 때도 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부부 사이에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건 좀 아니라는 거다. 오죽하면 걔가 나한테 통장을 맡겼겠니? 내가 앞으로 생활비 안 받을 테니까 네가 좀 넘어가라.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아니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저를 속인 사실을 안 이상 그 인간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살면서 앞으로 언제 저를 속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연말에 받은 보너스도 어디에 어떻게 쓰고 남았는지 다 쓰고 없는지도 오픈하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외도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얘는 무슨 우리 아들이 그렇게 쓰레기인 줄 아니? 아니다. 그냥 지가 좀 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줬어.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다고요. 근데 알려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젠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 돈도 제 돈도 아니고 이젠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알 필요 없죠. 대신 제가 그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혼자 손해본 건 다 챙겨서 이혼할 테니 어머님이 대신 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 집 전세 보증금 제가 다 가져갈 거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런 큰 돈을 혼자 꿀꺽 하겠다는 거니?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무슨 권리긴요. 그 인간 빚 갚아주고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쓰고 결혼할 때 제가 쓴 돈 다 따지면 대충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가 산 세월 위자료까지 계산하면 그 인간은 그냥 몸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거의 뒤로 넘어갈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자극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저자세로 나오셨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셔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빨리 가서 빌라고 했는지
그 인간이 제 눈치를 보며 집에 와 무릎을 꿇었는데요. 저는 상대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송하는 마당에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문자로 친절하게 이 집 내놓았고 이번 주 내로 집 빼기로 했다고 보냈는데요. 보증금도 이미 반 받았다고 하니 그 인간이 안방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더군요.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공동재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법이 어딨어. 설마 혼자 다 챙길 생각은 아니지? 왜? 누구는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돼? 계산기 잘 두드려봐. 내가 전부 가져가도 되겠던데.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이건 이혼하고 별개로 제가 강도짓을 하는 거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저는 정말로 제가 다 챙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과 상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젠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의 가짜 월급 통장을 그 인간 면상에 던져버렸는데요. 그 인간 통장만 던진다는 게 그만 제 통장까지 던지고 같이 날아가고 말았더군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필이면 제 통장을 먼저 보고 말았고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고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며 제 다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저는 필사적으로 그 인간 손을 뿌리쳤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인간의 반반한 얼굴을 무릎으로 강타해버렸는데 그 인간은 맞았다는 사실에도 전혀 아무렇지 않다며 이제 와서 진짜 자기 월급 통장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싫다고. 이젠 너랑 관련된 모든 게 싫어.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네 가짜 월급 통장 가지고 꺼져. 너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이 집에 있는 두루마기 휴지조차도 가져갈 권리 없으니까. 뭐? 말도 안 돼. 내가 돈 한 푼 안 주고 여기 산 것도 아닌데 그럴 순 없지. 아무리 네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많이 썼다고 해도 이건 법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야. 말 잘했네. 법적으로 다 내 거야. 명의 내 거인 건 몰라?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내 이름으로 했고 자기가 딴 주머니 차서 거진 내 돈으로 살았어. 왜 했던 말 자꾸 하게 만들어? 인정 못하겠으면 법으로 하든가. 나는 무섭지 않거든. 남편은 당당한 제 태도에 달리 방법이 없었는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회복 불가능한 큰 상처를 받고 말았고 저를 속인 인간과는 더는 살 수 없었는데 제가 먼저 그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중고거래로 처분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 사이 소송은 너무나도 빨리 진행이 되었고 저희 변호사가 유능하기도 하고 이혼 사유가 너무 명백해 판사님은 너무 쉽게 제 손을 들어주셨죠. 그렇게 남편이었던 그놈은 몸만 쫓겨나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혼자 노력한 보상을 챙겨 20평대이긴 하지만 한강이 보이는 신축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그간의 하늘 풀듯 살림살이도 좋은 걸로 마쳤고 저는 매일 영화에서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한강을 보며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막 나온 커피를 마시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속여 자유를 갈망하던 그 인간은 잘 살고 있는 제가 배가 아팠는지 회사까지 찾아와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저는 그 인간을 스토커로 신고했고 제 이혼 소송을 맡아준 변호사 사무실에 말해 접근 금지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게 알뜰한 저를 믿고 불만 없이 잘 살았다면 지도 이런 행복을 같이 누리지 않았겠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지발로 지복을 찬 그 인간이 평생 후회하며 저를 아까워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가 바라던 자유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고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더 보란듯이 그 인간 염장 지르도록 잘 살 생각이에요. 이젠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남자, 이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인데
부디 다음에 남자를 만난다면 저와 정반대인 남자에 끌리기보다 가치관도 잘 맞고 인격적으로 바른 그런 사람을 만나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혼한 거 솔직히 어디 가서 이야기 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겐 이혼 잘했다는 그런 칭찬의 댓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응원의 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